여러분, 우리 10대 그룹 중에서 롯데만큼 지금 위기 속에 쌓여 있는 곳이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죠. 여기에다가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이 엄청나게 힘들어졌어요. 이것에도 롯데는요, 유통 중심의 기업이기 때문에 충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롯데 같은 경우는요, 점포를 3년에서 5년 내에 200개가량 줄이겠다, 이런 선언까지 했겠습니까? 200개가량. 백화점도 줄입니다. 백화점도 5개 이상 폐점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트는 50개 이상 폐점을 하겠다. 엄청나죠? 지금 124개인데 이걸 50개 이상 폐점하겠다 그러면 이거 뭐 거의 뭐 줄여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슈퍼는 70개 이상 줄이겠다 해요. 412개인데 70개를 줄이겠다 해요. 거의 뭐 20% 가까이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31개인데 20개를 줄이겠다. 그래서 5년간 200개 점포를 폐점하겠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롯데가 200개 점포를 폐점하겠다 이렇게 선언할까요? 저는 롯데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롯데는요, 매출이 급감 정도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폭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18년 4분기에 적자입니다. 적자가 4,49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4분기에는 1조 164억 원이에요. 올해는요, 아마 이거보다도 훨씬 클 겁니다. 올해는. 2018년부터 벌써 롯데는 위기가 닥쳐왔던 겁니다. 왜? 온라인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안 가니까. 이게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는 게 이게 다 증명이 됩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위기를 더 쉬운 역할을 했지 원래 위기였어요. 원래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점포가 한 700개 되는데 그중에서 200개를 줄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말 다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점포가 700개 정도 되는데 정확히 718개예요. 718개 중에 200개 이상을 줄이겠다요. 200개 이상을. 그러면 거의 뭐 30%가 가량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30%를 여러분 점포를 줄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바로 위기입니다.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다. 그나마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버텨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롯데가 망하겠어요? 그런데 망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망합니다. 오죽했으면 여기에다가 롯데는요, 이번에 이제 연말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연말 인사에서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임원을요 100명을 잘랐어요. 100명을. 임원 100명을 잘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사업 구조가 축소가 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임원 전체가 롯데그룹이 한 600명 됩니다. 600명 중에 100명을 잘랐어요. 그러면 사업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그죠? 그룹의 매출도 계속 줄어든다는 이야기, 임원이 그만큼 잘랐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롯데는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합니다. 롯데는 기본적으로 순혈주의예요. 롯데에서 성장한 사람을 나이가 먹어도 정년퇴직할 때까지 보장해 주는 게 롯데의 어떤 인사 문화입니다. 롯데는 월급이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짜요. 적어요. 대신에 정년을 항상 보장해 준다는 게 있어요. 롯데는요. 이게 롯데의 어떤 기업 문화입니다. 월급은 짜지만 정년까지 보장을 해주니까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도 다 깼어요. 임원을 100명을 자르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이 순혈주의도 다 깨고요. 이제는 뭐
기본적으로 정년퇴직까지 가지 않고도 잘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혈주에서 빼낸 것은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가 아니라 크죠. 외부의 컨설팅업에서 컨설팅을 하던 사람을 CEO로 이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5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을 대표로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년 보장이라는 컨셉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임원의 직급 단계도 6단계였거든요. 6단계를 5단계로 줄입니다.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로 줄입니다. 그리고 이 직급 간의 연한도 줄입니다. 전환도. 보통 임원에 올라가서 사장까지 올라가는데 13년이 걸렸다면요, 이제는 8년 정도로 줄여요. 8년 정도로. 그야말로 대폭 줄인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롯데는요, 외부적으로 저도 기자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롯데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위기가 점포를 줄이는 거나 임원을 줄이는 거나 여기에서 순혈주의를 포기하고 정년 보장을 포기하는 기업 문화를 바꾸는 거나, 기업 문화를 바꾸는 거는 여러분 이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쉽게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기업 문화는 웬만하면 안 바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혈주의도 바꾸는 데다가 기업 문화도 바꾸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다. 지금 롯데는 위기다. 여기에서 롯데가 얼마나 새롭게 다시 성장할지는 물론 롯데에게 달렸겠지만 외부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발빠르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쿠팡이나 위메프나 11번가나 쭉쭉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롯데는 롯데온으로 통일하면서 가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배송이 쿠팡처럼 마켓컬리처럼 배송이 가능할까요? 저는 롯데가 변신하려면 진짜 뼈아픈 구조조정이 지금 하고 있지만 더 강력한 구조조정만이 결국은 롯데가 살 길인데,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게 회사는 쪼그라들고 인력은 감축되고 결국 감은 칼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 저는 그 감은 칼바람이 계속해서 롯데에는 불 수밖에 없는 기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의 위기 과연 어떻게 잘 건널지, 아니면 이대로 롯데가 망가질지 우리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롯데는 중국 진출을 해서 엄청난 돈을 까먹었잖아요. 사드라는 복병을 만나서요, 롯데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중국 사업이 없어졌어요. 다 팔았어요. 지금 한국 사업도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사업도 온라인의 득세, 언택트 이코노미가 뜨면서 과연 오프라인의 최강자였던 롯데가 이대로 가라앉을까요? 아니면 다시 떠오를까요? 여러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